바다 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결코 목격해서는 안 될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생명체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먼 은하계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심해는 고작 5%도 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달 표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바다 1800m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햇빛이 닿는 구역을 지나 황혼구역으로, 그리고 자정구역으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우리가 마주치는 생명체들은 점점 더 기괴해집니다. 이빨은 더 날카롭고 길어지며 지느러미는 형태가 변해 사지처럼 변하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태평양 검은용입니다. 이 용치어는 피부가 너무 어두워서 닿는 모든 빛의 99.95%를 흡수합니다. 피부는 멜라닌 색소로 가득 찬 작은 소기관인 멜라노솜이 빽빽하게 모여 있으며 들어오는 빛을 가두고 산란시키는 미세 구조로 배열되어 거의 아무것도 반사되지 않습니다. 왜 물고기가 이렇게 어두워야 할까요? 이곳 깊은 바다에서는 많은 생물들이 생물 발광을 통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냥하고 소통하고 짝을 유혹하기 위해 빛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태평양 검은용이라면 다른 물고기들이 생물학적 선전됨을 직접 비춰도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자정구역으로 더욱 깊이 내려가면 이곳의 물고기들은 상층 바다에서 오는 어떤 빛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거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무해합니다. 가장 큰 것들도 고작 30에서 6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설령 당신에게 닿는다 해도 그 으스스한 이빨은 너무 얇고 약해서 거의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이 물고기는 용치역과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종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경첩이 풀려 있습니다. 악이라고 불립니다. 이상한 결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특징 덕분에 물고기는 입을 극도로 넓게 거의 순식간에 벌릴 수 있습니다. 턱은 덫처럼 작동하여 찰칵 닫히며 자신의 머리만큼 큰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도 아래턱도 없고 삼키기 위한 열린 공간만 있을 뿐입니다. 각각의 눈은 빨간색과 녹색빛을 모두 발산하는데 이것이 이름의 유래입니다. 이 빛들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심해 물고기는 빨간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완전히 보이지 않으면서도 목표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정구역의 바닥에 접근하면서 우리는 가장 기괴한 물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검은 삼키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자신의 길이보다 2배 이상 크고 자신의 체중보다 최대 10배나 무거운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먹이를 먹지 않은 검은 삼키는 물고기를 본다면 그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25cm 길이의 물고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먹이를 발견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위는 절대적으로 터무니없는 비율로 팽창하며 몸을 물고기라기보다는 종양처럼 보이는 부풀어 오른 주머니로 늘립니다. 먹이가 너무 커서 삼키는 물고기의 늘어난 피부를 통해 그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먹이가 너무 커서 삼키는 물고기가 완전히 소화하기 전에 분해되기 시작하여 가스가 발생해
삼키는 물고기가 수면으로 떠오르게 만들어 결국 죽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화는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만들었을까요? 심해에서는 먹이가 극도로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만나지 못한 채 몇 주 또는 몇 달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유튜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심연구역의 바닥은 해저입니다. 그렇다면 해저의 물고기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물고기는 해저에 서 있습니다. 근처에서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쉬는 것도 아닙니다.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유일한 물고기입니다. 삼각대 물고기는 3개의 길쭉한 지느러미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꼬리에서, 2개는 골반 지느러미에서 뻗어나와 단단한 막대기로 강화되고 경직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다리는 아니지만 정확히 중마처럼 기능하여 물고기를 해저 위로, 때로는 1m 이상 높이 받쳐줍니다. 실제 물고기 몸통은 고작 30cm 길이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삼각대 물고기는 사냥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먹이를 쫓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곳에 서서 해류를 향해 먹이가 떠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위쪽 지느러미는 물속의 가장 작은 움직임도 감지하는 민감한 수영체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체 바다에서 가장 우울한 존재일 것입니다. 삼각대 물고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지만은 이들을 동시에 수컷과 암컷으로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삼각대 물고기와 번식할 수 있지만 다른 개체를 만나는 일이 너무 드물어서 보통은 스스로 번식합니다. 알은 수면을 향해 올라가고 새끼가 부화하여 성숙하면 천천히 깊은 곳으로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곳에서 중마처럼 생긴 긴 지느러미로 서서 평생 홀로 살아갑니다. 자정구역 아래에는 일반 바다의 마지막 층인 심연대가 있으며 단순히 심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지역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워 보이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삼중턱악이라고 불리며 경이의 물고기로도 알려져 있고 학명은 트라우마틱티스입니다. 이 생물들은 말 그대로 바다의 악마라고 불립니다. 머리에 자신만의 낚싯대를 달고 다니는 물고기입니다. 턱은 맞물리는 이빨로 늘어서 있어 늑대덫이나 곰덫처럼 정확히 작동합니다. 먹이가 그 유혹적인 빛을 향해 헤엄쳐 입으로 들어가면 턱이 찰칵 다치고 이빨이 함께 잠겨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우리를 만듭니다. 경이의 물고기는 먹이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입을 벌리고 내부 빛을 켜고 저녁 식사가 스스로 배달되기를 기다립니다. 궁극의 게으름 포식자이며 무섭도록 효과적입니다. 경이의 물고기는 다른 심해 생물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그들의 배고픔을 역이용합니다. 빛과 어둠에 의해 형성된 세계에서 모든 생물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몽구역은 흔들리는 그림자 이상을 제공합니다. 바다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들도 드러냅니다. 이곳의 많은 포식자들은 숨는 데 뛰어납니다. 일부 물고기는 거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극도로 어두운 피부로 덮여 있어 받는 빛의 절반 %도 반사하지 않습니다. 잠수함이 빔을 직접 비춰도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는 심해의 가장 이상한 사냥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수수께끼는 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컷은 작고 연약하게 부화하여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암컷을 찾는 것인데 끝없는 어둠 속에서 더욱 어려운 도전입니다. 암컷을 찾으면 특수한 턱으로 물어뜯고 천천히 그녀의 몸과 합쳐집니다. 자신의 장기는 줄어들어 결국 정자의 공급원만 남게 되며 항상 붙어있고 그녀의 혈류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것은 동물 세계에서 발견되는 가장 극단적인 번식 적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모든 생물이 사냥꾼은 아닙니다. 일부는 기다리며 위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먹으며 생존합니다. 이 깊이로 가라앉는 단 하나의 고래 사체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자원이 되어 수년 동안 전체 공동체를 지원합니다. 무서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흡혈 오징어는 심해에서 가장 오해받는 생물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악몽 같은 포식자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빨간 눈, 팔을 연결하는 어두운 망토 같은 물갈퀴, 위협받을 때 안쪽으로 뒤집혀 살점 가시들의 줄을 드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냥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흡혈 오징어는 실제로 온순한 청소부입니다. 살아있는 먹이를 전혀 사냥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층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죽은 유기물의 끊임없는 비인 해양눈을 수집합니다. 긴 끈끈한 필라멘트를 뻗어 찌꺼기 입자를 잡은 다음 이 필라멘트를 팔 사이로 당겨 영양가 있는 물질을 추출합니다. 흡혈 오징어는 바다에서 가장 산소가 부족한 환경 중 하나에서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혈액에는 알려진 모든 두 종류 중 가장 높은 산소 결합 친화도를 가진 특수 색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을 죽일 수 있는 물에서 산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해구의 영역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며 압력은 표면 압력의 1000배를 초과합니다. 전문 잠수함조차 압력이 선체를 손상시킬 위협을 받기 전에 잠깐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는 달팽이 물고기로 다양한 해구에서 800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발견됩니다. 이 물고기들은 반투명한 젤라틴 같은 몸, 얇은 피부, 비늘이 없어 불가능할 정도로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에는 너무 섬세해 보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속입니다. 불에가 없는데 이 깊이에서는 가스로 채워진 기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뼈는 단단하지 않고 얇고 유연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세포의 압력에 의해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 피에졸라이트라는 특수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먹을까요? 주로 암피포드, 해구 바닥을 엄청난 수로 떼 쥐어다니는 작은 새우 같은 각각류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가장 깊은 해구의 암피포드 몸속에서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가장 극한의 환경에 도달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던 초시미대조차도 이제 인간의 쓰레기로 오염되었습니다. 바다의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진정으로 손대지 않은 곳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냉정한 사실입니다. 심해는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만큼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면에서 하는 일은 결국 우리 행성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생물이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별을 보는 물고기는 표층구역과 황혼구역 사이의 경계에 서식하는데, 이는 해안선 근처의 비교적 얕은 물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별을 보는 물고기는 전체 바다에서 가장 불안한 사냥 전략 중 하나를 진화시켰습니다. 모래 속에 완전히 묻혀서 눈과 입만 노출시킵니다. 머리 꼭대기에 위치한 그 눈들은 위의 물을 똑바로 응시하며 위를 지나가는 먹이를 감시합니다. 무언가가 충분히 가까이 오면 별을 보는 물고기는 충격적인 속도로 모래에서 폭발하듯 나와 먹이가 위험을 깨닫기도 전에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별을 보는 물고기를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거기 모래 속에 묻혀 당신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기다립니다. 이것이 손도끼 물고기인데 작은 손도끼를 닮은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몸은 은색이고 눈은 항상 위를 향하도록 이동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앞에 서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황혼구역은 대부분의 햇빛을 차단하지만 위에 더 밝은 층에서 여전히 소량이 걸러져 내려옵니다. 끊임없이 위를 올려다봄으로써 위를 지나가는 동물들의 희미한 윤곽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주로 위험을 감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손도끼 물고기는 고정된 위쪽 시선으로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적응은 모두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겨우 몇 센티미터 길이에 불과하므로 더 큰 생물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해에서 대부분의 포식자들은 특이한 눈을 가진 작은 물고기를 삼키는 것을 확실히 개의치 않습니다. 심해는 지구의 마지막 개척지이며 우리는 이제 겨우 탐험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심연으로의 이 여행이 매력적이었다면 댓글로 어떤 생물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알려주세요. 기생하는 수컷을 가진 아기였나요?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먹는 검은 삼키는 물고기였나요? 영원히 홀로 서 있는 삼각대 물고기였나요? 아니면 내부덫을 가진 경이의 물고기였나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이 악몽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콘텐츠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수입을 얻는 데 정말 도움이 되며 앞으로도 더 멋진 콘텐츠를 계속 가져다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행성을 공유하는 더 이상하고 무섭고 절대적으로 매혹적인 생물들을 탐험할 것입니다.